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채용을 둘러싼 논란 어제 보도했는데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나 기관장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원장 채용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전 원장의 임기 만료와 시장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각 선거 캠프의 미묘한 신경전 속에 결국 절차적 하자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2015년에도 시장 측근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산하기관도 측근 인사 논란은 물론 시장 교체 시기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가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관장 임기 보장이 사실상 시장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사 논란은 결국 산하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영평가와 연동해온 산하기관장 평가 방식을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후평가나 중간평가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시기에 정치적인 개념에서의 공방만 논할 뿐이지 실제로 그 조직의 개혁이라든지 발전의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광주 지역의 산하기관은 28곳, 부산시 등이 공공기관장 연임에 대한 책임평가제를 도입한 가운데 민선 8기 광주시장도 기관장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의지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들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분양 원가 공개와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에 찬성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경실련이 5명의 광주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질의에서 나타났습니다. 강기정, 장현주, 문현철, 김조 후보는 분양 원가 공개 의무화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 엿새 전인 내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 보도가 금지됩니다. 광주시 선관위와 전남도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 커 국민의 진위를 왜곡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으로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여론조사 위반 행위는 전국적으로 84건이 적발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밥을 지을 때 차조나 기장을 넣어서 잡곡밥을 해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국산 콩물을 국내산과 혼합해 놓고선 100%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판 50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 액수가 자그마치 18억 원어치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곡물 유통업체 창고입니다. 포대에 곡물이 가득합니다. 껍질이 붙어있는 도정 전 단계의 피차조로 중국산과 국산을 5대5로 섞은 겁니다. 하지만 포대 겉면엔 국산이라 쓰여 있고 원산지 증명 확인서에도 국내산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전남 해남의 영농조합 대표 57살 A씨가 이렇게 속여 판 피차조와 피기장은 모두 300여 톤, 18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작곡물은 시험연구소에 NIRS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에 의해서 이게 혼합인지 국산인지 또는 수입산인지 이게 판별해가지고 수입 차조와 기장은 1kg당 4, 5천 원 정도지만 국내산은 10,000원대로 그 차익을 노린 겁니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을 경우 전문가들조차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악용했습니다. 국내산과 중국산을 반반 섞은 피기장입니다. 눈으로 봤을 땐 국내산과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팔린 피기장과 피차조는 차좁쌀과 기장쌀로 가공돼 강원도와 충청도, 제주도 등 전국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유통업체에서는 당연히 원산지 증명서에 국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산으로 알고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차좁쌀로 가공이 돼서 일반 판매업체, 소매업체, 도소매업체들로 또 유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A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광주광역시의 한 양곡 소매상에서 캐나다산 팥 등 수입 잡곡 3톤을 국내산으로 소급한 49살 B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사고로 작업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쯤 광주시 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펌프카 붐대에 작업자 34살 A씨가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조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최대 조선소인 현대사무중공업에서 노르웨이에서 수주한 LNG 선박의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조선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조선업체 인력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299.6m, 폭 46m의 거대한 LNG 운반선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르웨이 크누센사가 발주한 4척의 LNG 운반선으로 2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가스 저장 규모는 한 척에 17만 4천 세제곱미터로 국내에서 사흘 동안 소비되는 LNG 양과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중단됐던 선박 명명식이 재개된 것은 1년 6개월 만입니다. The main advantage of the SAMU is the shipyard is built to be one big shipyard, and the production line is very good and makes a lot of sense. 이 조선소가 생산하는 LNG 선박은 벙커유와 운송 중 기화돼 날아가는 천연가스를 포집해 동시에 연소할 수 있는 이른바 복합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과 바닷물의 마찰을 줄여 엔진의 연료 소비를 줄이는 장치도 달았습니다. 중국 업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치고 올라오긴 있지만 좀 고부가가치선, 그다음에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이런 선박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 주문 등 수요가 늘어 대형 조선소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용접공 부족 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인력이 한 대부의 작업자들이 한 12,000~13,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6,000~7,0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고, 조선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는 조선산업의 활력을 위해 외국인 인력 공급 확대와 용접용 이산화탄소 공급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이미 한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때이른 여름 더위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1에서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내륙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요. 강한 햇볕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때문에 일부 동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있긴 하지만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화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구례 32도 등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5도,
영암 30도, 완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요. 전남 북부 지역은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는 814명이, 전남은 946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일주일째 1,000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원 3명이 5.18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당시 제3공수여단 김모 중사와 박모 중대장, 제11 공수여단 최모 일병이 광주를 방문해서 5.18 피해자 가족 10명을 만나 사죄하고 유족들은 이를 용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족들에게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너무 죄송하다며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을 다른 계엄군들에게도 알려 더 많은 제보와 증언이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